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네, 포도당, 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은 맛있어요. 네, 왜 맛있는지는 맛있으니까 맛있겠죠. 당연히 왜 맛있냐고 물어본다면, 그 분자 구조 때문에 맛이 결정되는 거라서, 네, 맛도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포도당 저번에 제가 분자 구조에 대해서 그나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자, 이번 사진은요. 솔직히 다른 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리느라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네. 좀 알아달라는 얘기, 네, 의미로 제가 굳이 네, 단어로 좀 표현했고요. 자, 포도당은 저번에도 봤지만 어, 왜 그때 저번 영상 보셨겠지만 대부분은 오른쪽 사진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 오른쪽 사진의 모양을 고리형이라고 합니다. 고리형. 왼쪽 사진은 사슬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슬형의 구조에 포도당은 좀 불안정해서 좀 많이 없고요. 우리 체내에는 보통 고리형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재나 이런 데에서 교과서에서는요. 고리형 포도당 모양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고리형 포도당 분자 구조 모습입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이번엔 그게 다 표현된 모든 원소가 그려져 있는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대부분 이렇게 잘 안 그려 있었어. 그리고 제가 색깔로 굳이 구분했고요. C는 탄소고요. 탄소는 검은색, 수소는 하얀색, 산소 원자는 빨간색으로 제가 기호를 표현했습니다. 자, 제가 이걸 굳이 왜 표현했냐면 바로 이런 실제는 아니죠. 가상. 그쵸. 컴퓨터가 그린 가상의 분자 구조 사진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요, 당연히 위키백과 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왼쪽 사진은 말이죠. 자, 보시게 되면요.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지금 여기 구조식이라고 했죠? 구조식. 자, 분자 구조를 나타내는 그냥 표현법이에요. 표현법인데, 자, 표현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오른쪽 이 사진처럼, 분자 구조 모습처럼 이런 스타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굳이 조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워스 투영식이라고 합니다. 자, 분자 구조를 나타내는 구조식인데, 자, 분자 구조는 보통 3차원 모양이죠. 입체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앞, 뒤, 좌우, 그죠? 여러 방향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모양의 분자 구조를 이렇게 2차원 스타일의 평면 구조로 그림을 그리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여러 가지 방식을 투영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걸 그 중에 하워스라는 학자가 고안해낸, 그쵸? 생각해낸 요 투영식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네. 혹시나 하워스 투영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사전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됩니다. 뭐,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다 설명 못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해될 만큼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쪽 오른쪽 모습을 보면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포도당은 탄소가 뼈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쪽에만 산소 빨간색을 결합돼 있죠. 그리고 보면은요, 잘 보세요. 자, 이 하워스 투영식의 구조식을 보면 지금 요 1번 탄소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저 1번 탄소 제가 위쪽에 H를 표현했죠. 왼쪽 이 사진 보겠습니다. 요 탄소
위쪽 부분으로 수소가 결합돼 있죠. 우리 쪽, 그러니까 우리와 가까운 쪽,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선에서 가까운 쪽으로 지금 수소가 예,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위쪽에 표시한 거고요. OH가 아래쪽에 그렸다는 얘기는 탄소 밑에 OH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저도 그랬지만 그냥 H가 그려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디를 보면 H가 위쪽에 표시되어 있고 어디는 H가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런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 하워스 투영식에 대한 이 원자의 위치도 이 3차원의 모양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표현을 한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은 탄소 위쪽에 OH가 붙어 있죠. 1번, 2번, 3번. 3번 탄소 위쪽에 OH, 탄소 아래쪽에 H. 보이시죠? 그쵸? 그리고 여기 6번 탄소 보면 보겠습니다. 탄소 C 주변에 H 두 개가 제가 붙어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H 두 개, 하나, 둘, 흰색 보이죠? 그 다음에 OH가 붙어 있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구조식을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육각형 도형 중에서 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탄소가 연결되는 요 선은 두껍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여긴 얇죠? 자, 여기 정확히 표현하면 그 뭐라고? 삼각불 모양? 그냥 삼각형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을 표시되어 있는데 이 구조식에서 이렇게 두껍게 칠한 이유는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한 이유는 좀 더 분자 위치가, 요 원자들의 위치가 평면을 기준으로 좀 더 위쪽으로, 예, 위쪽에 배치돼 있다. 그러면 요쪽 뒤쪽에, 요쪽의 분자들은 좀 더 평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배치돼 있다. 그런 분자 모양을 이룬다는 걸 굳이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른쪽 보이면요, 요쪽이 조금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요쪽이 좀 내려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한 평면 상태가 아니다 라는 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굵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본 겁니다. 네. 포도당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뭐 무슨 기능 하는지는 정말 많은 데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포도당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된 게 있기도 하지만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냥 제가, 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해본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워스 투영식이라고 하는 요 구조식은 보통 고리 모양, 이 고리 모양의 분자 구조를 표현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찾아보니까 그런다고들 합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뭐 분자 구조를 보는 데는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구조, 모양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두 영상에 이제 딱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당의 이제 간략한 기능이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내용은 다행히 여러 가지 사이트의 사전을 검색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 포도당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구조식 모양을 간단히 띄워드렸고요. 자, 포도당은 단당류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자, 당이 뭐냐라고 굳이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그냥 달달한 분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부분 달달하기 때문에 당이라는 단어를 붙였고요. 단당, 기본적인 당이다. 기본 구조. 그러니까 최소 분자 구조를 가진 당이다. 포도당, 그래서 제일 작은 분자 크기를 가졌다. 예, 여러 가지 당이 있겠지만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식물도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광합성으로 말이죠. 동물은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해서 포도당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포도당을 이제 섭취를 했는데 너무 많이 섭취를 했다. 여분이 남았다. 남았다면 동물은 글리코젠의 형태로, 식물은 녹말의 형태로 체내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식물은 녹말로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자, 고구마처럼 그 녹말로 된 그 덩어리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동물은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포도당이 부족하거나 하면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유기체, 즉 뭐 유기체라고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물체 내에서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드라마나 뭐 영화, 코미디에서 뭐 좀만 화내거나 그러면 아우 당 떨어져. 뭐 등산하고 하면 등산 조금만 올라가면 아 당 떨어진다. 초콜릿 좀 먹을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요새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요새 이제 올림픽 기간이거든요. 동계 올림픽 기간인데 올림픽 선수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 전이나 운동 뭐 중간중간에 이 포도당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에너지로 활용해서 힘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이렇게 포도당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주로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달다는 뜻의 당이라는 한자어를 붙였고요. 그리고 물에 잘 녹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포도당을 직접 먹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예시를 들지만 그 유명한 그 도너츠 프랜차이즈 알죠? 네. 뭐뭐 도너츠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도너츠 보면은요 가끔 이게 흰색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도너츠가 많아요. 그렇죠? 그거 이렇게 혓바닥으로 혀로 살짝 핥아보면 달달합니다. 달콤해요. 그게 포도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맛이 난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묻지 않지만 왜 이름이 포도당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포도에 많이 있어서 이름이 포도당이라고 붙인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포도에 많아서 포도당입니다. 네. 그런데 다른 과일, 포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일에도 이 포도당이 많습니다. 포도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표적으로 포도에 많이 있어서 포도당이라고 부른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포도 살 때 좀 TMI지만 네, 포도 사실 때 이게 하얀 포도 껍질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거 있어요. 먼지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닦고 먹거나 막 씻으려고 하는데 그게 포도당입니다. 포도에서 포도당이 많이 합성을 해가지고 껍질 바깥으로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지 몸에 좋은 건데 그걸 닦아내면 좀 그렇죠. 하지만 농약이 있는지라 농약이 있을 수 있어서 닦을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동물의 혈액에는 포도당이 많습니다. 혈액을 따라 포도당이 이동하고 그 포도당을 이동하면서 온몸의 조직세포한테 포도당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좀 다른 말로 블러드 슈거, 혈액에 들어있는 설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설탕을 부른다는 얘기는 설탕도 네, 당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면 포도당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공부가 아닌 일상입니다. 다음에 만나요.